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에 대해서 그 별거 아닌 내용이다. 그리고 친오빠였고 사적 대화였다. 별거 아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권영세 의원이 카톡 내용 별거 없다. 김 여사 한 표가 아쉬울 때 토닥거린 것뿐이다. 등등으로 별거 아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의 얘기는 다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대통령 눈치 보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뒤집어질 카톡 내용이 200장이 더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 일방적 주장이긴 한데 들어보십시오.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정진석이 이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씹으니까 나 문자를 방금 전에 보냈어요. 1시간 전에. 명태균입니다. 비서실장님 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더 고려해보고 또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린다고 했겠지. 아직 멀었어요. 진짜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인생 한 번 사는데 재밌게 살면 되지. 예? 남을 의식을 왜 해요? 대통령 뭐 그것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내가 뭐 할 거 안 하고 안 할 거 자기들이 한 만큼 하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이 명확해야지 사람이. 대통령 뭐 그것 때문에. 눈치 보냐.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대통령 그것 때문에.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세상이 뒤집어질 카톡이 많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가 그 오빠 카톡 이외에 예고는 무성했지만 별다른 카톡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오빠 카톡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입장이 오락가락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큰 관심은 오빠가 누구냐 이거였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면 국민들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기억도 안 난다. 기자가 물은 거예요, 당연히. 그 오빠가 누구 오빠냐? 누구 오빠냐? 누구 오빠냐? 아니면 남편이냐? 명태균 씨는 다른 언론에서 이게 뭐 김 여사의 친오빠가 나랑 정치적으로 대화할 상대가 되겠냐? 그건 대통령이다 라고 주장하더니 논란이 커지자 오빠라는 게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라고 말을 바꾸고 꼬리를 내린 겁니다. 이런 식의 호도에 우리 사회가 흔들린다면 이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건데 전조 의원님 결국 그 카톡을 왜 공개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는 건지 대통령실 설명이 맞다면 대통령도 아니고 친오빠와 언급한 것을 마치 대통령처럼 보이게 해서 좀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말을 이제 믿을 거냐 말을 거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진술이 계속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정황하고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 스스로 이게 뭐 대통령이라 그랬다가 또 약간 아닌 것도 같고 이게 본인이 벌써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러면은 법률 용어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 카톡을 보면 이제 뭐 내가 정말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카톡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제 이 내용도 과연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오빠라는 것이 이제 앞뒤가 다 지금 잘려져 있어서 그래서 특히 윗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또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게 네.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 현재로는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좀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본인이 좀 자신 없어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분의 신빙성이 이 말의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좀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00개 카톡 가면 세상 뒤집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저렇게 다 앞뒤를 좀 이렇게 뭐 자른달지 아니면 뭐 그 내용 자체가 좀 그 일부만 가지고는
어떤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날짜도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저 카톡에는 몇 월 며칠에 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봤을 때는 일부만 봐서는 전체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 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기승전 김건희 여사거든요. 여기에 명태균 씨가 오히려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지금 그런 좀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그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상설특검을 그냥 그 뭐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으로 특검을 지금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규칙안이 국회를 지금 통과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어떠한 그런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상설특검에 이 이재명 대표의 법률 리스크가 묻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정말 이 당정 간에 어떤 그런 뭐 소통이랄지 아니면은 또 독대를 통한 어떤 그런 진솔한 대화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과대망상 정치 브로커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빠 카톡 공개되자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논란을 세상에 남긴 채 이 언론 저 언론에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명태균 씨의 의도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 친한계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건데 친한계 반응 보시죠. 김종혁 최고위원, 황당하다. 대통령실 해명. 그런 식의 설명이 과연 먹힐까? 친오빠다 그거죠? 설득력이 있을까? 해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친한동훈계에서는 대통령실의 친오빠 해명에 설득력이 없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친윤계에서는 아니 명태균은 실체가 없는 사람인데 저 말을 믿냐? 라며 오히려 친한계를 나무라는 듯한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뉴스에서 나오는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루어진 게 있나요? 이게 무슨 예. 알맹이가 없잖아요. 문자 내용 캡처 나온 내용 보세요. 이게 네. 뭔가 맥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온 나라가 몇 날 며칠째 정치적 에너지를 얼마나 지금 소비하고 있는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통령 후보 때부터 모시고 일정과 메시지를 네. 총괄하면서 일을 했지만 제가 이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분의 연락처도 없고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공식적인 일을 했잖아요. 비공식적인 일도 제가 일정을 총괄했거든요. 저는 이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저는. 당시 대선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명태균 본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오빠 논쟁으로 좀 돌아와 보면 그 오빠가 누구 오빠인가와 관련해서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다라는 입장을 낸 상태, 정치권에서는 과연 친오빠일까라고 야당을 중심으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친한계가 대통령실 입장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냐라고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